왕좌의 게임이 무자비한 피날레를 맞이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용들은 침묵했고 얼음은 녹았으며 웨스테로스의 영웅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세계는 시리즈 자체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했죠. 대부분의 팬들은 존 스노우가 어디로 갔는지, 데너리스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마쿠에서 어떤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고 깊으며 감동적입니다. 전체 출연진 중 가장 잘 알려진 몇몇 인물들은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할리우드를 휩쓸었으며, 소수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말문이 막히게 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테로스 이후 가장 극적이고 대담하며 감동적인 변화를 겪은 왕좌의 게임스타 5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자신의 모든 유산을 재정의하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1. 리처드 매든, 롭 스타크. 피의 결혼식에서. 롭 스타크의 죽음은 시리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북부의 영웅으로 여겨지던 인물이 잔인하게 제거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매든에게 이 충격적인 순간은 끝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웨스테로스를 떠난 후 매든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으로 변모했습니다. 동명의 시리즈 보디가드에서 경호원 역할로 골든 글로브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터널스의 이카리스로 등장하며 그의 경력을 세계적인 A급으로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매든은 계속해서 도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존의 거대한 스파이 프랜차이즈 시타델에서는 액션 연기를 선보였고, 킬러 히트에서는 그의 경력 중 가장 어려운 임무, 즉 심리 스릴러에서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쌍둥이 형제를 연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그를 연기적으로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롭 스타크가 훨씬 더 큰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리처드 매든은 더 이상 북부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유럽 출신 주연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 그웬돌린 크리스티, 타르스의 브리엔. 타르스의 브리엔은 용기, 명예,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구현한 인물이었고, 그웬돌린 크리스티는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힘으로 이 역할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왕좌의 게임 이후에도 그녀가 그런 인물에만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크리스티는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예술적 스펙트럼이 웨스테로스의 벽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웬즈데이 시즌2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의 존재감이 즉시 시리즈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그녀는 문명 칠르의 독특한 목소리를 빌려주어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녀를 내레이션 가이드로 삼아 역사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대담한 작업은 주요 영화제에서 펼쳐졌습니다. After This Death를 통해 그녀는 15년간 개발되었던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에 출연했는데, 이 작품의 어둡고 신비로운 깊이가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스크린 밖에서도 크리스티는 오래전부터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자일스 디콘과의 파트너십은 레드카펫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그녀만큼 우아함, 화려함, 예술적 표현을 능숙하게 결합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웬돌린 크리스티는 전사의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연기, 예술, 패션을 융합하는 자신만의 강력한 정체성을 창조했습니다. 3.
피터 딩클리지, 티리온 라니스터. 티리온 라니스터는 웨스테로스 전체에서 가장 예리한 지성인이었고, 피터 딩클리지는 그를 TV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4개의 에미상은 그 자체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왕좌의 게임 이후 딩클리지는 진정한 비전을 가진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예상의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는 마블 유니버스에 토르의 스톤브레이커를 만든 대장장이 에이트리로 등장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위키드에서는 덕tor 딜라몬드로 새롭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더 톡식 어벤져에 출연한 것은 순수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5년간 개발되었고 터무니없는 폭력, 아이러니, 추함에 대한 용기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딩클리지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전체 인물을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들이 그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조적인 자유, 그를 구속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드는 역할로 말이죠. 다른 스타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형 프랜차이즈에 매달리려 할 때 그는 독특한 성우로서 제2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딩클리지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고 있죠. 소피 터니어, 산사 스타크. 산사 스타크는 언젠가 여왕이 되는 것을 꿈꾸던 순진한 소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피 터너는 이 인물을 웨스테로스 전체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은 왕좌의 게임이 그녀의 첫 직업이었고 당시 그녀는 겨우 14살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날레 이후 그녀는 종종 무자비한 이 업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크 피닉스는 실패했고 몇몇 시리즈는 큰 반향을 얻지 못했지만 터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그녀를 새로운 라라 크로프트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젤리나 졸리와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계승했던 유산이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플리베거의 창의적인 천재 피비 월러 브릿지가 각본을 맡았으며 2026년 1월부터 촬영이 시작됩니다. 터너는 이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딕 호러 영화 더 드레드풀에서 그녀는 키트 해링턴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매가 아닌 연인으로 출연하는데 터너는 이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불쾌한 경험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키스해야 할 때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촬영장에서 둘 다 구역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왕좌의 게임 이후 그녀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싸움이 소피 터너를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5. 제이슨 모모아, 칼 드로고. 칼 드로고는 왕좌의 게임에 단 10개의 에피소드만 등장했지만 이 10회만으로 제이슨 모모아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웨스테로스를 떠난 후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아쿠아맨은 그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었고 2편의 영화는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그를 현대 DC 유니버스의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랜차이즈의 재시작이 있었고 모모아는 물러났습니다. 2025년 7월 그는 인터넷을 마비시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자신의 유명한 수염을 밀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한 가지 이유, 바로 듄 파트 3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덩컨 아이다호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클론의 형태로 외모를 바꿔야 했습니다. 면도하는 동안 그는 오직 당신을 위해서예요 드니 싫어요 라고 중얼거렸고 이 결정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그의 새로운 외모가 아니라 그의 옆에 있는 캐스팅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쿠아 울프가 레토 2세 역할로 확정된 것입니다. 드니 빌네브의 유니버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것은 모모아가 강조했듯이 어떤 족벌주의도 없이 이루어진 꿈이었습니다. 듄 파트 3은 2026년 12월에 개봉하며 벌써부터 이 10년 동안 가장 기대되는 영화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이슨 모모아는 진정한 헌신이란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경력 전체를 특징지었던 수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슈크, 에밀리아 클라크, 데너리스 타르가르엔. 데너리스 타르가르엔은 단순한 인물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승, 권력, 그리고 결국 이상과 관계 사이의 비극적인 경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밀리아 클라크는 이 역할을 한 TV세대의 아이콘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강렬함으로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그녀는 세상이 나중에 알게 된 훨씬 더 큰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 그녀는 2번의 생명을 위협하는 뇌동맥류를 겪었고 겨우 24세의 나이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뇌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촬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녀의 삶을 구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그녀는 이 2번째 기회의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좌의 게임 이후 할리우드의 가장 큰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콰이라 역을 맡았고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지아 역으로 마블 유니버스에 진입했으며 더 포드 제너레이션과 같은 영화로 단순한 블록버스터 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장 야심찬 2가지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내 An Ideal Wife에서 아일랜드 작가 콘스탄스 로이드를 패션의 여왕 The Queen of Fashion에서 괴짜 패션 아이콘 데프니 기네스를 연기합니다. 2 프로젝트 모두 에밀리아가 자신의 경력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작사를 설립하고 원작을 확보하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밀리아 클라크는 더 이상 드래곤의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통, 상실, 압박을 이겨낸 여성이며 이제 용기, 섬세함,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목소리로 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7. 키트 해링턴, 존 스노우. 존 스노우는 왕좌의 게임의 심장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들, 숨겨진 후계자, 그리고 아무리 넘어져도 항상 다시 일어나는 투사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키트 해링턴 자신만큼 이러한 무게감, 책임의 짐을 강렬하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즈가 끝났을 때 그 안에서 몇 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지쳤고 압도당했으며 마치 지구 전체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받았으며 나중에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그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세계 팬들을 전율케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존 스노우 스핀오프가 개발 중이라는 것이었죠. 해링턴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쓰라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존 스노우를 다시 데려올 만큼 강력한 이야기를 찾지 못해 프로젝트는 조용히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이론, 희망 뒤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해링턴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드레드풀에서 소피 터너와 다시 함께한 그의 역할은 불편함을 주었지만 결국 남매가 아닌 연인으로 출연하므로 예술적 도전이야말로 그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존 스노우가 결코 갖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2018년 그는 시리즈에서 만난 그의 큰 사랑 로즈 레슬리와 결혼했고 오늘날 그들은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법, 그리고 규모보다 질을 우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타들이 항상 더 높이, 더 크게, 더 화려해지려다 종종 소모되어 버리는 업계에서 키트 해링턴은 그 반대를 택했습니다. 그는 깊이, 진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태우지 않는 역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에. 명성이나 블록버스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 남아있으려는 그의 용기 때문입니다. 7명의 배우, 각기 너무나도 다른 7가지 길. 어떤 이들은 세계 최대의 영화 유니버스에 진출했고 어떤 이들은 예술가, 기업가 또는 프로듀서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어둠과 조용히 싸웠고 어떤 이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그들 삶의 정점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력은 우리에게 위대함이 하나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변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밀리아 클라크의 생존력부터 제이슨 모모아의 희생정신까지, 소피 터너의 새로운 시작부터 키트 해링턴의 조용한 강인함까지 그들 각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장이 끝나야 함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놀라셨다면 계속 주목해 주세요. 카메라가 꺼진 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구의 여정이 당신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나요?